벤처 투자 소득공제 관련 상담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가 바뀌기 전에 투자한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 기준으로 우리 벤처 투자 소득공제 인정일이 설정된다.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용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또 저희가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벤처투자 소득공제 관련 상담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 뭐 연말이 늘 있는 일이라 저희가 잘 대비하고 있었고 상담에 잘 응해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연말에 몰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 바뀌기 전에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올해 25년도 소득에 소득공제를 내년 2월 달에 적용받아서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말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잊고 사시다가 연말 되면 이제 야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상담에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여름 정도에 찾아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벤처투자 인정일 또는 벤처투자 기준일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25년도에서 26년으로 해가 바뀌기 전에 투자한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게 25년도분 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작년에 이제 저희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투자하신 분에게 제가 요거를 말씀드려서 그분이 소득공제 혜택을 좀 미뤄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뻔 하셨었는데 잘 챙겨드렸던 사례가 있어서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투자 일자 판단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 일자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보기를 드려보면, 실제로 우리가 투자금을 이체한 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한 날, 투자한 기준일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회사가 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기를 접수한 날, 접수한 날이 있고요. 그리고 등기가 완료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우리가 투자한 날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내 계좌에서 직접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딱 로그인 해가지고 이체한 날, 그 내 통장에서 그 회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 날, 그날이 투자한 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1번은 아니고요.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벌써 헷갈리시죠? 결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등기를 접수한 날 기준으로 우리 벤처투자 소득공제 인정일, 기준일이 설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벤처투자를 막 알아보시다가 급하게 12월 31일 날 딱 해가 바뀌기 전에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아, 다행이다. 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를 받은 회사가 12월 31일이 종무식입니다. 그래서 등기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일 날 등기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은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가서 투자한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소득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닌데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25년도 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부랴부랴 투자를 진행을 하신 건데, 이 등기 접수가 26년 1월 2일 날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26년도 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작년에 이제 저희 고객분 중에 저희한테 투자를 한 건 아니시고 다른 쪽에 이제 지인 회사에 투자를 하셨었는데, 투자한 날 이제 이체한 날로 1번으로 알고 계셔가지고 1번 아니고 2번이니까 꼭 투자하시고 나서 해가 바뀌기 전에 등기 접수해달라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서 그렇게 진행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거 꼭 알고 이제 벤처 투자를 또 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벤처 투자는 주식으로 투자하거나 또는 뭐 전환사채로 투자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되는데, 주식 투자로 할 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되팔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식으로 벤처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이제 전환사채는 채권이니까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전환사채로 투자할 때는 이 채권의 만기 시에 원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벤처 투자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보통은 이제 전환사채로 투자하십사 하는 권유의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왜 그런지 다들 아실 거예요. 주식으로 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팔 수 있게끔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회사의 비전이나 성장성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좀 뭔가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근데 보통의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로 투자해서 만기에 돌려받는 플랜으로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권해드리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그때 이제 전환사채로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아무 회사나 투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십사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 뭐냐면 이거죠. 그냥 돈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있는 회사. 좀 뭐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이거나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법인이거나 또는 자기가 근무하는 소속되어 있는 회사, 뭐 상황들을 잘 알잖아요. 돌아가는 그런 내실들을,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또는 뭐 가까운 지인, 뭐 친구나 동창이나 뭐 거래처나 이런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좀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저는 전환사채로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십사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부터 벤처 투자를 진짜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의 형태로 제가 운영하는 법인에 투자해가지고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저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 4번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동창이 친구인데, 동창이 운영하는 그 제조회사 법인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놓은 상태라서 이 친구한테 벤처 투자를 얘기했더니 투자하려면 해라. 대신 할 거면 주식으로 해라. 전환사채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게, 제가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친구의 회사에서는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재무제표상에 뭔가 그런 게 잡히게 되고, 그게 이제 다른 사업들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 입장에서는 부채가 늘어나는 벤처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회사의 자본금이 증자되는 벤처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하면 뭔가 애매해집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되사줘야 하고, 그때 또 세금 관계라든지 주식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뭔가 이런 게 딱딱 이게 전환사채 상환받는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게 안 돼요. 주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각자 니즈는 있었지만 뭔가 좀 불발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받아준다 손 치더라도 또 약간 또 한국인의 정서상 좀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이 섞이는 건 좀 별로 이렇게 좀 불편한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벤처 투자를 알아보다 보면 보통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 그게 뭐야? 벤처 투자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알지만 투자할 곳이 없다 라는 분들이 가장 아마 또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할 곳은 있는데 전환사채로 받아주질 않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미나 했던 내용이 신뢰가 필요 없는 벤처 투자 세미나, 그러니까 셀프 벤처 투자라는 키워드를 갖고 세미나를 진행을 했던 건데, 보통 벤처 투자는 믿음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믿음 없이도, 신뢰라는 게 없이도 투자할 수 있는 셀프 벤처 투자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뭐 셀프 벤처 투자는 뭐 어려울 게 없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투자할 기업을 먼저 찾아보는데 마땅한 곳이 없다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내가 법인을 직접 설립한다. 그리고 그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법인에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소득공제를 받자.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내 법인에 내가 투자하면 사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왼쪽 주머니로 집어넣으면서 소득공제 받는 그런 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신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좀 도식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초의 법인을 설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해당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개인투자조합이 필요합니다. 이 자세한 방법은 다음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면 됩니다. 다른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가장 마음 편한 건 그냥 내가 조합까지 만드는 거예요.
법인도 만들고 조합도 내가 직접 만들고요. 이를 통해서 해당 법인을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우리는 소득공제를 받는 이런 플로어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행센이 하는 역할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안내를 드리다 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법인도 만들 수 있고 조합도 만들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번거롭긴 하겠지만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센이 도와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인이 돈을 버는 경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난 그게 없다. 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바쁜데 이 법인 이걸 내가 어떻게 돈 버는 행위를 하고 뭐 사업을 하냐. 아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서비스로 해서 뭔가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벤처 투자를 알아보시다 보면은 포기하게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셀프 벤처 또한 마찬가지로 이 법인을 만들어도 내가 돈 벌 게 없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포기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희도 다 알고 있죠. 행센도 알고 있고 요거를 이제 풀어내는 방법까지 다 고안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셀프 벤처 투자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셀프 벤처 투자 정식 오픈은 26년 1월 달에 정식으로 오픈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공지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가 올해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가오픈 형태로 좀 진행해주면 안 되냐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해드리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행을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면 제가 바빠서 못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법인 만들고 조합 만들고 벤처기업 확인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리 되면은 한 2달 반, 석 달 걸리고요. 보통은 이제 한 4개월 정도 보고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11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11월 11일인데 지금 이거를 요청을 주시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안에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다. 이게 관공서도 일 처리해야 하는 그 물리적인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 서비스를 못하고 있고 26년도부터 정식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또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올해는 안 되나 보다 내년에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됩니다. 막 벤처 투자가 원래 그래요. 연말 지나고 나면 텄어 이제 다음에 하지 뭐 하다가 막 또 막 가을 겨울 돼가지고 부랴부랴 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저희가 사전 예약 지금 받고 있으니까 저희 센터에 연락 주셔서 성함이랑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내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미리 예약해 두셨다가 내년 초에 여유 있게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저희가 알려드릴 것도 많고 해드릴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제공해드릴 서비스는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셀프 벤처에 대해서 구성을 해놨는데요. 나 혼자는 뭐냐면 이 셀프 벤처와 관련된 기본적인 Q&A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저희가 좀 설명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PDF로 제공해 드리는 게 있고요. 이것도 지금 제가 편집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배포할 정도는 아니고 내년 초에 1월 2일부터 배포가 가능할 수준으로 지금 편집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먼저 주세요라고 요청해 주셔도 저희가 지금 완성되지 않은 걸 제공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2일부터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알려줘는 이 셀프 벤처 투자를 진행할 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류 작성하는 거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다 보면 계속 발견하고 보안 나오고 막 이래서 되게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한 큐에 그냥 통과하실 수 있는 서류 작성하는 방법, 이걸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놓은 게 있고 그것도 편집하면서 지금 가꾸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4주 동안 시청하시면서 스스로 셀프로 저희한테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고서라도 스스로 할 수 있으시게끔 그런 강의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해조는 뭐냐면 셀프 벤처의 거의 뭐 끝판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법인 컨설팅을 하면서도 고객분들이 할 게 없으시게끔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 처리를 해온 경험치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셀프 벤처를 할 때도 최대한 고객분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게끔
물론 손은 까딱하셔야 됩니다. 뭐 인감증명서 뽑고 뭐 고유번호증 발급받고 이런 건 저희가 대리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직접 하시되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수시로 이제 Q&A 하는 거는 물론이고 기본 서류만 좀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빅스라는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만들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전산 입력까지도 저희가 다 해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확인하시고 최종 제출만 하시면 될 수 있으시도록 그렇게 다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건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가오픈 때 이미 많이 해오고 있던 건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오픈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세는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지만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지 못하던 또는 안 하던 그런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고객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역할을 저희의 아이덴티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구성하고 개발하고 여러분께 전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차지하는 그런 행센이 될 수 있도록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